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관계 정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자존감을 해치는 관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와 건강한 거리두기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주변에 정리해야 할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더욱 소중하고 부정적인 관계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루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면 우리의 내면은 점점 지쳐갑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힘이 줄어들고 새로운 도전이나 행복을 추구할 동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삶 자체가 무거워지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자존감을 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합니다. 너는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말들은 때로는 걱정하는 척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도전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거나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분명 가치 있는 것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도전할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 정리의 목적은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자존감을 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이 바로 비판이 일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습관처럼 다른 사람의 시도와 계획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도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부정적인 말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거 못하잖아. 그건 이미 늦었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설령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표현은 우리의 도전 의지를 꺾고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중년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 할 때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비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그저 그들의 한계와 두려움을 투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꿈과 목표는 다른 사람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도전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주변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비판적인 사람들 못지않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라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당연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균형과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데 집중하고 내가 그 부담을 짊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결국 내 삶의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면 커다란 부담으로 남게 되고 결국 자존감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체력과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런 시기에 과도한 의존 관계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내 노력과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성과물을 우연의 산물로 치부하거나 공을 들인 일에 대해 그게 뭐 그리 대단해라고 반응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애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무력감과 좌절감이 스멀스멀 스며듭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내 경험과 노력은 어느 때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는데 이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면 나 역시 내 자신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 안을 단단히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변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잘못된 내 관점을 그대로 둔 채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있고 오히려 소중한 인연을 오해로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지지나 조언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내게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는 이들은 내가 스스로를 정리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한 내면의 약점이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재능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관계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관계 정리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갈등의 원인이 항상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기준이나 편견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정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동양의 지혜는 자신을 알면 망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상대방을 탓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은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배운 가치관이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한 생각들이 과연 늘 옳은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유년기에 각인된 권위와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모님의 어떤 면이든 의심 없이 당연히 맞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님 역시 완벽한 존재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가치관이 언제나 보편적 윤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옳고 바른 사람 혹은 착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무의식적으로는 내 생각과 행동을 대체로 정당하다고 믿고
남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내가 맞고 그들은 틀리다고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관계에서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왜곡을 일으킵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관계가 깨졌을 때 전적으로 상대 탓을 돌리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지만 그 경험이 때로는 우리를 더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맞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인간관계가 경직되기 쉽습니다. 나 자신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뿌리를 찬찬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미성숙하고 왜곡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윤리나 철학을 참고하면서 내면을 가다듬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걸어갈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분명히 보이시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